네, 이번 유형은 여러 가지 함수 유형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수 단원을 배우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상황의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 함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1대1 대응, 세 번째는 항등함수, 마지막 네 번째가 상수함수를 배울 거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 정확하게 1대1 함수가 뭐냐, 1대1 대응이 뭐냐, 항등함수가 뭐냐, 상수함수가 뭐냐부터 아셔야 돼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 1대1 함수라는 것은 자, 정의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두 원소가 다른 원소면 해당하는 치역도 다른 값이 되겠다를 만족하는 게 우리의 1대1 함수가 돼요. 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요 명제의 대우를 생각해 보면 얘와 얘가 뭐하면 부정이니까 같으면 얘와 얘가 만약에 같다면 x1하고 x2도 같은 거다라 그래서 가끔씩은 요렇게도 1대1 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렇게 쓰거나 저렇게 써야 된다. 얘는 뭡니까?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1, 2, 3이 있고요. y에도 이번에 1, 2, 3, 4가 있어요.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것은 결국에는 얘와 얘가 다른 것은 다른 값으로 가야 돼요. 즉 얘가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면 이렇게 돼야 되고, 그럼 3도 마찬가지. 얘랑 얘가 다르면 얘는 다른 값 뭐 이렇게 4로 가도 돼요. 그러면 얘는 뭐다?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번 볼까요?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이면서 뭐라고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서로 같은 함수인데, 자, 지금 볼까요? 1대1 함수죠. 얘 공역은 1, 2, 3, 4인데 여기서 치역은 1, 2, 4니까 지금 공역과 치역이 서로 다르니까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다. 그럼 1대1 대응이 되려면 여기서 3을 지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공역이 1, 2, 4, 치역도 1, 2, 4니까 이럴 때는 1대1 대응이 된다. 아,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을 때만 1대1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뭐가 하나 추가가 된다, 두 개가 추가되는 1대1 함수가 된다. 그래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구별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1대1 함수 중에서 좀 더 강한 조건이죠. 그 중에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 아셨죠? 자, 그 다음 3번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냐? 자, 정의역의 각 원소에 대해서 fx가 x를 만족하는 함수 f다. 즉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3이 되는 거. 즉 우리가 이거를 마찬가지 요 그림으로 그리면 1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2, 3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3이 되는. 요게 항등함수입니다. 즉 실제로 항등함수는 유일합니다. 뭐밖에 없냐? fx는 x라 그래서 이것만 우리는 항등함수라고 실제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라 그러면 fx는 x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마지막 상수함수는 정의역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fx가 c, 즉 상수를 만족하는 함수를 상수함수다. 얘는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림을 그리면 얘가 전부 다 어디로 가는 거다? 어떤 하나의 값으로만 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1로만. 그러면 우리는 이 fx는 1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상수함수라 그런다. 아셨죠? 이렇게 하나의 값은 상수함수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는 기본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항등함수, 상수함수가 뭔지는 좀 정확하게 알아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제 문제 같이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2002년 6월 학평 예체능계 16번이고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집합 A는 X들의 모임이고 X는 A보다 크거나 같은 것들의 모임에 A에서 A로의 함수죠. 즉 정의역도 얘고요. 공역도 일단 얘인 거예요. 그랬을 때 fx는 2x-5가 1대1 대응일 때 상수 A를 구하라. 1대1 대응 뭐다?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돼요. 지금 얘 공역도 뭐가 돼요? A니까. A보다 크거나 같은 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랬을 때 뭐다? 치역도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된다. 됐어요? 그럼 얘를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선생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정확하게 실제로 이해만 하면 실제로 이 문제를 풀이하는 것은 한 줄도 걸리지가 않습니다. 선생님 일단 이해를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 직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럼 얘는 y절편이 마이너스 5면서 x절편은 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자, 지금 정의역이 a보다 크거나 같아요. 자, 그러면 정의역에 대해서 해당하는 공역을 선택하면 그림 쪽으로 한번 좀 그려줄게요. 그럼 정의역이 a인데 a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럼 선생님이 a를 가장 간단하게 한번 0이라고 잡아볼게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 해당하는 공역도 뭐라고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공역은 y쪽에 잡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여기, 공역이 여기니까 실제로 요게 지금 대응되는 그래프는 이만큼만 되는 건데요. 해당하는 그러면 치역을 생각해 보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자 정의역이 이렇고 공역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 원래 정의역 내에서 대응되는 그 값들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해당하는 값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런데 여기서 공역은 뭐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뭐라고요? 정의역 내에서 대응되는 치역의 범위들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공역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지금 마이너스 5와 0이가 서로 두 개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뭔다?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즉 0일 때는 만족 안 한다라는 거예요. 즉 공역과 치역이 전부 다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구하겠냐라는 것을 보세요. 만약에 얘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간다고 볼까요? 조금 더 오른쪽 가요. 그러면 얘도 조금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번에는 마찬가지 해당하는 정의역 내에서의 얘는 이렇게 되니까 얘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또 다르죠. 결론은 얘보다와 얘보다가 같아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려면 거기가 어디가 되겠냐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y는 x라는 직선 하나 쫙 그려주셔야 돼요. y는 x라는 직선 하나 그려주세요. 그럼 이 y는 x와 이 만나는 점에 대해서 해당하는 요 a 값을 잡아버려 보면 어떻게 딱 되냐? 보세요. 얘가 이렇게 여기가 a가 되면 마찬가지 y는 a도 여기에 딱 맺히겠죠. 그러면 딱 어떻게 됩니까? 얘 정의역 내에서 걔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딱 요렇게가 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니까 해당하는 치역과 지금 공역이 같은 상황이다. 결론은 이 a라는 것은 별게 아니네요. 이 y는 x라는 직선과 얘가 만날 때를 잡으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계속 얘 정의역은 공역과 치역이 같은 사이 언제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결국엔 뭐다? 2x-5와 y는 x가 만나는 순간일 때를 a를 잡으면 결국이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면 x는 5가 돼서 얘가 무슨 값이 된다? a 값이 된다는 거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앞으로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들은 해당하는 정의역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fx에 대해서 1대1 대응이려면 결국 우리는 y는 x랑 만나는 교점을 찾으면 된다라고 이해해주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